지금 서울 지방의 기온은 17.3도, 습도는 25%입니다. 지금까지 이성민이었습니다. KBS 제일 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020년 3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비대위원장 주진우입니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일명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서 음란 동영상을 찍게 하고 그 영상을 돈을 받고 퍼뜨립니다. 이른바 엠번방 사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가해자들과 엠번방 회원들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이 간담회를 주최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속 인터뷰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여야는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를 속속 확정하고 있습니다. 뜨거웠던 비례정당, 말 많았던 비례후보, 총선 3주를 앞두고 정리되는 모양새인데요. 비례대표 1번은 특히 상징성이 강합니다. 2부 속 인터뷰에서 비례 1번 후보들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더불어 시민당 비례 1번을 받은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그리고 미래한국당 비례 1번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 두 비례 후보의 릴레이 인터뷰 기대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장기화에 정부는 저소득층 구직자에 3개월 동안 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도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상근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돼야 한다. 여기는 라이브 비대입니다. 오늘도 자중차에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라디오 듣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음성, 그런 함성 느껴집니다. 여러분 라이브 비데이 오늘도 잘 듣고 계신가요? 누구랑 듣고 계신가요? 최연소 청취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최연소다, 내가 정말 최연소다, 이런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손 들고 문자 보내주시면 응답하겠습니다. 나 인증하셔야 됩니다. 저 1살짜리 아이예요, 저 2살 소녀예요, 이런 거 통합니다. 네, 아장아장 귀여워서 문자 보내셔도 됩니다. 오늘도 소통하는 2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선물은 10,000원 상당의 편의점 상품권 준비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라이브 비데이 검색해서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라이브는 계속되어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뉴스 오영호.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돈을 또 풀었습니다. 50조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지난주 자영업자 그리고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 50조 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열린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50조 원 규모의 비상금융 조치를 대폭 확대해서 100조 원 규모의 기업 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기업이 지금 첫 번째로 이게 대상이 되는 건가요? 일단 가장 중점적으로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이고요. 예. 그리고 최근 항공 여행업을 중심으로 이 대기업들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굉장히 상황이다 어렵습니다. 보니까 네, 노동자들도 또 실제로 일자리를 잃거나 예. 좀 월급을 못 받는 또 무급휴가에 들어가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서 이 주력 산업 기업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를 하고 이 비우량 기업, 우량 기업 모두를 포함해서 이 촘촘하게 지원하는 긴급 자금이다라면서 우리 기업을 지켜내기 위한 이 특단의 선제 조치임과 동시에 기업을 살려서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19 충격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막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자금 조달만 가능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증권 시장이 크게 올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주식시장이 어제에 비해서 크게 올랐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조치로 2% 상승 출발한 코스피가 우리 정부의 증시 안전 대책 발표 이후 8%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예. 이 코스피가 전일보다 무려 127.5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네. 8.6% 올랐는데요. 1609.97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종가가 1600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 17일 이후 5거래일 만입니다. 지수가 크게 오르다 보니까 이번 달 들어서 10조 원 가까이 주식을 사들여왔던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날은 4,600억 원 정도를 순매도했습니다. 네. 반면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샀는데요. 이 기관은 한 5천억 원 정도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은 순매도이긴 하지만 그 규모가 이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줄었습니다. 코스닥도 전장보다 36.64포인트 오른 480.4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직 위기 상황이고 투자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하셔야 된다는 그 전문가들의 의견 다시 한번 전합니다. 네. 저소득층 구직자들한테도 3개월간에는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네요. 네, 맞습니다. 이 구직 촉진 수당인데 이게 사실 예전에 있던 제도였습니다. 예. 네, 3개월 동안 30만 원씩 이 저소득층 구직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했던 건데 현재는 없어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이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의 일자리 상황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해서 이번에 한시적으로 이 구직 촉진 수당을 재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 적용 대상은 이 취업 성공 패키지에 참여하는 만 69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입니다. 이 생계급여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네. 경기도는 전 도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네요.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기 위해서 재원을 총동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도민 1인당 10만 원씩의 경기도형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민이면 네. 모두 받는 겁니까?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네, 이 신청일까지 등록된 경기도민 전체가 받습니다. 1인당 10만 원입니다. 현재 경기도의 인구가 1,326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재원도 한 1,364억 원 정도 잘못 말했습니다. 네, 1조 3,642억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1조가 넘는 있습니다. 돈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급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요. 이 전체 주민에게 지급을 하는데 울주군에 이어서 두 번째이고 광역자치단체 처음입니다. 현금은 아니고요.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3개월 동안 안 쓰면은 사실상 안 받은 것과 다름없게 됩니다. 네. 3개월 동안 쓰면 되죠. N번방 사건. 네. N번방의 주범 중 한 명인 왓치맨에 대한 구형이 내려졌습니다. 네, 이 N번방의 전 운영진이 왓치맨이라는 사람입니다. 전 운영자였죠. 네, 그렇습니다. 갓갓이라는 사람이 창시자인 셈인데 네. 창시자는 말도 좀 웃기긴 하죠. 네. 근데 이 갓갓으로부터 이 왓치맨이라는 사람이 이 N번방을 받아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이 사람은 38살이고요. 이 회사원입니다.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에 기소가 됐는데 재판 중에 이 N번방 전 운영자임이 드러났습니다. 네. 이 사람이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을 포함해서 불법 음란물 9천여 건을 N번방에 유포를 했기 때문에 추가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을 했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였으면 360년 정도
구형했을 거예요. 네, 선고도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됐을 싶은데. 거예요. 네. 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르면 이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왓츠맨은 이를 유포를 했거든요. 예. 영국 말씀하셨듯이 뭐 영국에서는 소지만 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에게 22년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렇게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수원지검은 왓츠맨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왓츠맨에 대한 추가 여죄를 파고 있고요. 아마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N번방 가입자 중에 공직자가 있는지 확인하라 이런 지시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경찰에 이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면서 철저한 조사를 지시를 한 바 있는데 네. 여기에 이 N번방 회원 중에 공직자가 있는지 그 여부도 꼼꼼히 파악하라고 별도로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한 플랫폼을 옮겨가면서 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이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근절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강남역 살인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소라넷 사건이 있었죠. 소라넷도 있었고 그 이후에 버닝썬 사건이 있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지시를 내렸었죠. 네. N번방 사건을 가지고 법사위에서도 논의가 됐었는데 네네. 국회의원들이 좀 안이하게 회의를 해서 크게 문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N번방 사건은 한겨레 보도로 이전에 알려진 내용입니다. 근데 뭐 그 내용이 끔찍하니까 이 국회에 이 관련법을 논의해달라라는 청원이 올라갔었거든요. 예. 이 국회 청원은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뭐 절차를 거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가 되는데 그래서 이 관련 법안도 이 청원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이 법안을 논의하던 국회의원들의 안이한 인식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심사가 35분에 그쳤고요. 35분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법의 청원 요구사항인 이 텔레그램 해외 서버 수사를 위한 경찰의 국제 공조수사, 그리고 수사기간 내에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신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자 강한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 재조정 등은 이 법조문에서 빠졌습니다. 뭐 심지어 논의도 제대로 안 됐다라고 하고요. 이 부분은 텔레그램이 만들어졌을 때 텔레그램 이용자들에 대한 보호 이런 걸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해외 기관과의 수사 공조 이게 어려워서 네네.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네네. 그런데요. 그런데 그 텔레그램 N번방에 결제를 하고 음란물을 시청한 약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이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 조항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예. 음란물의 유명인의 얼굴을 합성해서 퍼뜨리는 그러니까 딥페이크와 관련된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 정도만 담겼다라고 하는데 이 정의당이 어제 관련 브리핑을 열고요. 이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현 의원은 일기장에 혼자 그림을 그리다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 않냐. 그리고 미래통합당 점점식 의원은 자기 만족을 위해 혼자 즐기는 것까지 갈 것이냐라는 말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이 김도읍 의원은 뭐 청원한다고 다 법을 만드냐. 이 법정형 가중처벌, 양형은 법원에서 알아서 해도 되는데 굳이 이런 구성 요건이 필요하냐라는 언급을 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거 속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이겠죠? 네,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네. 다만 이것 관련된 것은 이 텔레그램 N번방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것은 아니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딥페이크 관련된 부분에서 나온 얘기였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거세게 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목된 당사자들이 뭐 관련해서 해명을 속속 내놨는데요. 일단 이 민주당 송기현 의원은 그 N번방 범죄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을 했고 일기장 발언은 이 그동안 처벌이 안 된 딥페이크 형식에 대해서 어디까지 처벌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나온 발언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미래통합당 김도읍 의원도 뭐 청원 올라온다고 다 법을 만드냐 뭐 이런 발언은 무조건 입법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이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한지 먼저 따져보자는 취지였다라고 말을 했고요. 정점식 의원도 이 다른 곳에 퍼뜨릴 생각 없이 이 개인적으로 영상을 소장할 때 처벌하는 건 자칫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추후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였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N번방 사건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국민들의 성인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데도 국회의원님들의 발언은 조금 국민의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특히 이 N번방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됐다는 게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안타깝습니다. 항상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의식을 좀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생각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네. 1562님이 시대가 지날수록 범죄도 현대화되는 것 같은데 텔레그램이나 화폐로 쓰인 비트코인 등 이런 걸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수사기관도 시대에 맞춰 발전해야 되고 국회도 이에 맞게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제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국민들, 우리 청취자들 수준만 좀 국회의원들이 좀 따라가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네. 민생당은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네, 갈라질 위기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또 당이 이름이 바뀔까요? 또 당이 생기는 걸까요? 네, 뭐 당이 만들어질지는 뭐 지금 알 수 없고 좀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데 별로 듣고 싶진 않은데. 그런데 그렇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이 정동영 민생당 의원이 오늘 전북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민생당은 그동안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여줬다라면서 아시네요. 네, 당이 반호남주의 또 반개혁주의로 가고 비례대표와 관련해 밥그릇 챙기기 싸움만 한다면 아시네요. 민주평화당 세력은 민생당에서 철수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달 24일에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이 합당을 했으니까 딱 한 달 만에 이 분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동영 의원은 어제 이 손학규 대표에게 최후 통첩을 했다라면서 이 손학규 대표는 현재 민생당을 막후해서 움직이는 어쩌면 당 혼란을 책임져야 할 뿐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뉴스 오영호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6171님. 고3 수험생인데 듣고 있습니다. 허허. 네. 최연소는 아닌 것 같아요. 고3이면 네. 고3 청취자들은 많습니다. 5551님. 저 아직 아빠 쪽에 있어요. 라이브 잘 듣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해요. 아빠 쪽이라 네. 이건 너무 연소여서 이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이거는 안 됩니다. 한송이님 20개월이에요. 아저씨 재밌어요. 20개월이면 아저씨 방송을 들을 만한 그런 나이입니다. 주디 조금만 더 고생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갈까요? 임초희 씨. 네, 사고와 작업으로 영향받는 곳이 있어서 살펴드릴 텐데요. 먼저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 동작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교량 아래에서 사차로를 막고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여파받아서 영동대교부터 밀리고 있고요. 이후에 다시 여의하류부터 가양대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작업 정체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강원권인 설악 부근과 서종터널 사이에서 1차로를 막고 작업을 하고 있어서요. 설악 나들목 3km 구간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용인 휴게소 부근부터 양지 쪽으로 3, 4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요. 양지 나들목 일대 정체입니다. 남북권인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동명휴게소에서 칠곡 사이 1차로에서도 공사를 하고 있어서요. 여파받아서 3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오늘의 고농축 인터뷰 3분 순삭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오늘의 3분 순삭 인터뷰. 바짝 다가온 4.15 총선. 각 당의 대표 선수들이 속속 정해지고 있는 가운데 비례정당 비례대표 순번과 관련해 여야 모두 매끄럽지 않은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기되는 비판에 대한 각 당의 변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지역구를 포기하고 비례대표 신청을 해 논란이 되었던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의 입장입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입니다. 이 비례대표 후보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배려하고 전문성을 보완한다라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네네. 지역구 재선 의원이 등록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이 저의 오래된 인식이었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국민의당이 안철수 대표가 중도에 이번 선거에 있어서 험한 지형 때문에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당의 모든 역량을 비례 후보로 집중하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당으로서는 당의 모든 역량들이 비례대표 후보군에 집중될 필요가 있었고. 네. 안철수 대표 측근들이 너무 그 앞순위에 전부 다 이제 집중 배치된 거 아니냐. 네. 결국은 측근 공천 아니냐 이런 좀 지적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사실 일요일 날 비례대표 선정된 후보군들 순위를 포함한 내용들이 공개가 됐는데, 네. 예, 그 내용을 보고 저도 공천관리위원장님이 상당히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선거 전략을 가지고 배치를 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들이 허리에서 역할을 해도 네. 충분하게 할 수 있지 않나라는 고민을 사실은 이태규 의원하고 함께 했었고, 예.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사실은 공유를 했습니다. 예. 비례 순번을 정하는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국민들께 죽을 죄를 지었다. 한선교 대표 사퇴, 비례대표 순번 조정이라는 내홍을 겪은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상황에 대해 김용태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세 아침과의 인터뷰입니다. 비례대표 관련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이 보여준 모습 국민 여러분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한테 무엇이 남아있는지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더러운 욕망하고 우리의 추한 모습 국민들한테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들 죽을 죄를 졌으니까 매를 때려주십시오. 이 말 말고는 할 말이 없습니다. 선거에서 매석을 예상한다라는 것처럼 정말 허망한 얘기 없습니다. 그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우리 당 지도부, 선대위 지도부들도 국민한테 간곡하게 최선을 다하겠다,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라는 다짐드리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지지를 요청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매석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선거에 도움도 되지 않고 선거를 치르는 도리가 아닙니다. 여권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태도 어떻게 보세요? 여권이 여러 가지 보여주는 모습이 한간에서는 조국을 정말로 다시 이 국민들 내리에서 끄집어내서 선거 복판으로 내는구나. 이 사람들도 만만치 않구나 생각하시겠지만 그거는 저희들 그 비판은 저희들 목이 아닙니다. 국민들께서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이번 선거에서 결과로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인터뷰 3분 순삭에 이어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국가사회기관 조사에서 이곳은 최하위권을 면치 못하곤 하는데요. 총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들이 모이는 기관이며 입법을 담당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국회, 2번 산악회. 정답 보내시는 방법은 문자로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멀어지는 나의 뒷모습을 보면은 떨어지는 눈물 참을 수가 없다고 그냥 돌아서서 외면하는 그대의 초라한 어깨가 슬퍼 이제 다시 볼 수 없을 거란 인사에 날 눈에 고인 눈물방울 흐르고 그대 돌아서서 외면하고 있지만 흐르는 눈물을 이렇게 쉽게 끝나는 건가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인가 Hey, 한 번만 나의 눈을 바라봐 그대의 눈빛 기억이 안 나 이렇게 원하잖아 안기고 싶어 인터뷰 3분 순삭에 이어서 이승기의 한 번만 더 듣고 오셨습니다. 밥똥잠님
퀴즈 정답 정윤회. 네, 땡입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듣습니다. 정윤회 씨 잘 계신지 이분 소식 들리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십시오. 저희가 바로 전하겠습니다. 우길수님, 현실은 5G 시대인데 법은 2G 시대인가요?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하고 국민 쪽에서 법을 만들고 법을 개정해야겠죠. 다들 자기 주머니 속에 쌈짓돈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아 속이 터지네요 얘기했는데, 그래서 투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중요합니다. 6662 진우 할아버지. 네, 할아버지는 처음 듣습니다. 전 지금 엄마 뱃속에서 3개월째 지나가네요. 네, 스쳐가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할아버지는 아직 안 됐습니다. 4515님, 응애 지금 태어났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오창석의 5분당으로 가겠습니다. 딱 5분이면 됩니다. 5분 동안 대한민국 정당 소식을 국제심판처럼 공평하게 공정하게 전해드립니다. 오창석의 5분당. 오창석 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아이고, 하루 자고 일어나면 당이 바뀌고 뉴스가 바뀌고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개라고 분류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이 직접 참여한 더불어시민당이 있고요. 예. 그리고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함께 만든 열린민주당이 있습니다. 있죠.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는 직접 파견을 하기 때문에 네. 함께 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열린민주당은 사실 지금의 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어떠한 관여를 하지 않았거든요. 예. 또는 못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열린민주당을 두고 총선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이해찬 대표 그리고 수석 대변인 왔다 갔다 하는 입장입니다. 아니,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실제 어떻게 될지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리고 일각에서는 열린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보다 더 많이 의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열린민주당 쪽 사람 아닙니까?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예. 결국은 뚜껑을 열어봐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다고 합니다. 그 민주당에서 파견한 그 더불어시민당 뒤쪽 번호에 민주당 후보들이 비례대표 후보들이 포진하고 있는데, 네네. 열린민주당이 선전할수록 더불어시민당에 있는 민주당 후보들이 그 낙선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민주당계 표를 잠식할 가능성이 있죠. 보통 민주당으로 단독 출마를 시켰을 때 7번 정도까지 당선권이다라고 했는데, 예. 지금 그 7번이 당선되려면 17명이 당선돼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정말 많은 득표를 보여야 되는데, 열린민주당이 조그만 득표를 가져가도 10번 채 넘기기도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의당은 어떻습니까? 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을 함께 비판했습니다. 결국 더불어시민당이 민주당의 하청정당으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는 조성실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네. 34명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발표했지만 이 중 소수 정당의 몫은 단 2석밖에 없다. 용해인 기본소득당 전 대표, 조정훈 시대전환 전 공동대표뿐이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아니, 그 정의당 소식은 없습니까? 정의당이 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비판하는 거 말고 정의당의 소식은 좀 안 들려요. 정의당의 정책과 뉴스와 목소리가. 네, 지금 사실 정의당의 정책 발표보다는 총선에서 73명 정도의 지역구 후보를 확정했다, 이 정도, 그리고 그린 뉴딜 정책을 이번 총선의 주요 어젠다로 삼겠다 정도까지만 나온 상태입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소식으로 갈까요? 네, 미래통합당의 재심을 받아들인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인천 연수구 을과 대구 달서갑인데요. 연수을 주목됩니다. 네, 바로 이곳이 고향인 분입니다. 민경욱 의원, 민현주 전 의원과 예비 경선을 거쳤는데요. 네. 55.8%를 얻어서 승리했습니다. 그럼 민경욱 의원이 살아 돌아왔네요. 기사회생했네요. 네, 맞습니다. 연수구 을의 재선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됐고요. 예. 대구 달서갑에는 홍석준 전 국장이 이두하 전 의원을 이기고 아주 크게 이겼습니다. 72.3%대 39.7%로 크게 따돌리고 본 후보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 현역 곽대훈 의원이 컷오프가 돼서
무소속 출마를 이미 선언한 상태입니다. 네, 좀 복잡하게 돌아가겠네요. 그래서 이 지역은 민주당의 권태큰 후보, 문소속의 곽대훈 후보, 미래통합당의 홍석준 후보 3자 구도가 됐습니다. 민경욱 의원이 다시 돌아왔고 차명진 의원도 살아 돌아왔는데 이분들이 그 저질러 놓는 막말 정말 그 도를 지나친다는 그 평가가 있고 국민들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뉴스는 하나도 안 나와요. 언론에서 왜 이분들에 대한 막말 얘기는 안 나오는 건지 좀 이것도 궁금합니다. 민경욱 의원은 오늘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 내일부터 기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 나올지도 몰라요. 좀, 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가 큰 포부를 밝혔네요. 네, 미래한국당의 예상 목표 의석수가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이죠. 비례위성정당입니다. 네, 총 26석을 얻는 게 목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비례대표는 47석이거든요. 네. 절반 이상을 가져오겠다라는 포부를 드러낸 셈입니다. 네. 일단 후보자 등록이 종료되는 27일 이번 주 금요일 전까지 최대한 많은 의원을 미래통합당에서 미래한국당으로 이적을 시켜서 예. 비례 순번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사선의 부산 의원인 김정은 의원 역시 미래한국당으로 합류하겠다. 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아, 네. 추가적으로 10여 명 정도의 의원이 이번 주 내에 그러니까 금요일 전까지 미래한국당으로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좋은 번호를 받으려고 그 정당 번호를 받기 위해서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하고도 더불어민주당하고도 경쟁을 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종걸 의원 스스로가 더불어시민당으로 가겠다. 정은혜 의원이 날 제명시키고 더불어시민당으로 보내달라. 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미래한국당에서는 한선교 전 대표가 물러나고 나서 네. 그 다른 그 잡음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잡음이 없고요. 공병호 공관위원장도 함구하고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잡음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조용히 그 봉합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민생당 공천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민생당 공천 일단은 1차 심사 40명, 2차 15명 총 55명이 공천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수 신청 등의 지역 등에 대해서는 이제 의결 절차가 남았는데요. 네. 지금 보면은 4선 광주 동구 남구 을에 박주선 의원이 컷오프 됐습니다. 아, 예. 그쪽에서도 컷오프를 하는군요. 민생당에서도.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통합 과정에서 박주선 의원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컷오프에 반발해서 탈당하면은 원내 교섭단체도 무너질 수가 있다. 예. 컷오프에 반대한다라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결국 이 공관이 9명 중 투표로서 7대2로 컷오프 찬성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잘 모릅니다. 정치권은. 그런데 손학규 대표는 어떻게 됩니까? 출마를 하나요? 지금 1차, 2차 서류 접수할 때까지는 서류 접수를 하지 않았고요. 3차 접수의 문이 아직 열려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손학규 전 대표가 종로에 출마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오창석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5934님, 정답이 아닌 줄 알면서도 바자회로 하고 싶네요. 바자회. 국회의원 300명 다 모아놓고 바자회 열어 팔고 싶어지는 건 어쩜 좋아요. 한 달만 머리 숙여 절하면 4년은 목에 힘주고 사니까 참으로 직업은 좋은 직업이로군요. 네. 네, 국회의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훨씬 일을 열심히 하고 나라를 위해서 많은 공을 세우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도 많다는 거 국회의원들이 좀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켜기님, KBS가 키운 큰별입니다. 민경욱 의원. 그러면서 왜 울기는 왜 울어요? 네. 저희도 언론인인데 언론인 선배인데 그렇게 조금 부끄럽습니다. 8584님, 저를 국회로 보내주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어요. 항상 행복하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가는데 본인은 엄청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거기 가면 조금 여러 사람들, 막말하는 사람들하고 만나야 되거든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 0464님, 회를 즐겨 먹는데 요즘 제일 맛없는 국회 때문에 안 먹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래도 좀 드세요. 네. 4157님 30살인데 가장 젊지는 않겠죠. 그럼요. 안 젊어요. 뉴스를 보고 싶지만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세상 돌아가는 건 알 것 같아. 그러면서도
그냥 일할 때 라디오 켜놓고 잘 듣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잘 듣고 있다니, 네, 힘이 좀 납니다. 다음 코너로 갈까요?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지금껏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많았어요. 이번에야말로 가해자는 물론 엠번방 회원들 모두 끝까지 찾아내서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내신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계세요? 예. 바쁘시죠? 바쁘기도 하고 네. 안 바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 바쁘면 안 되죠. 선거철이고 지금 또 많은 현안이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표현은 네.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네. 선거를 본격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서 좀 안 바쁘다 그런 취지고요. 네. 다른 문제로는 여전히 바쁩니다. 어제 국회에서 긴급하게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여셨어요.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 의원님들이 여기서 간담회에서는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어제는 갑자기 요청했음에도 예. 이게 국민적 관심사라서 관련된 모든 부처에서 다 오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거에다가 더해서 실제로 이번에 그 엠번방에 직접 성착취 상황들을 취재한 기자들과 또 그 활동가들이 직접 나와서 관련된 얘기들을 같이 공유하고 또 본인들이 직접 현장에서 그걸 목도하면서 제안하고자 했던 것들도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핵심이 뭐예요? 핵심은 결국 그거죠. 강력한 처벌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그것이 범죄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수만 명, 수십만 명이라고 26만 명이라고 하지만 그런 분들이 실제로 유료를 돈을 지불해 가면서 그 컨텐츠나 그런 불법 성착취 영상들을 공유하고 그것이 결국은 공범으로서 그런 범죄 행위를 실제로 가능하게 만든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 그런 부분들과 또 여전히 소지 행위라던가 또 이런 부분들의 유죄, 그러니까 다운로드 받는 거, 뭐 스트리밍 이런 행위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처벌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기존에 사실은 2015년에 예. 소란의 사태 때부터 계속 디지털 성범죄가 논란이 되면서 계속 거론돼 왔던 내용들입니다. 네. 그래서 어쩌면 저는 우리가 그걸 5년 동안 시간이 있었는데 이 문제들을 계속 온정주의로 또는 법 해석 원칙의 그 엄격한 해석으로 골든타임을 놓쳐서 여성부 장관 때 네. 양형 기준을 높여야 된다. 그리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고요. 법원도 쫓아가고 여러 부처도 쫓아가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잘 안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9월 2018년이죠. 9월 20일에 임명받고 그 다음 날 사실은 제가 양형위원회를 해봤기 때문에 위원이셨죠? 예, 그래서 바로 대법원장님 찾아뵙고 양형위원회 찾아뵈어서 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좀 만들어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죠. 그런데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첫 번째 의제로 양형위원회가 늘 이제 의제를 만드니까 첫 번째 의제로 선정해 주시겠다고 했고요. 선정했습니까? 예, 실제로 선정은 했고. 양형이 늘었습니까? 그래서 강력하게 처벌하기 시작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연구 중이고요. 아직도요? 범죄는 계속되고 있는 아직도? 그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잘못했네.
그렇죠. 아니 그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2015년부터 관련된 법안들은 계속 법원 국회에 제출돼 있고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그런데 사회 속에서 과연 이게 젊을 때 한때 호기심으로 들여다보고 지켜보고 이런 행위를 범죄로 해야 되나? 그래서 인생을 망칠 수 있는가 이런 온정주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최고로 형을 받아도 몇 년형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어 온 거죠. 네. 6192님 저희 정치자인데 이런 의견 주셨어요. N번방은 박사방도 나쁘지만 그런 동영상을 고액을 주고 사서 보는 불량 소비자가 더 문제입니다. 이들도 중벌로 처벌해야 됩니다. 이들이 범죄를 부추기고 범죄 자금을 대주는 거 아닙니까? 7333님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한국여성협회에 오셔서 젠더폭력, 여성폭력 최우선 정책까지로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셨나요? 이거 대통령님 대선 공약입니다. 이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굉장히 많은 제도들을 만들어내고 변화시킨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여기에 대한 그 강남역 살인사건 버닝썬 이 모든 문제를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국회에 들어가면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행위가 범죄 행위가 아닌 거는 범죄 행위로 만들려면 당연히 입법이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형을 가중하려면 그것 또한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논의를 하게 되는데 그 논의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형사처벌은 매우 엄격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이런 그 법적인 용어들, 법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해석할 때 늘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매우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2015년에 이미 법을 제안을 해놨는데 그것이 한 번도 논의되지 않고 폐기가 됐고요. 그래서 다시 지금 새롭게 20대 와서 또 법안을 내놓은 상태인데 그 법안들이 제대로 심의가 되지 않아서 어제 여성 국회의원들이 중심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법이지만 다시 일정 부분들을 변화해서 3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내놨지 않았습니까? 법을 만들었는데 국회를 통과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다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게 국회의 현실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정치인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결국 정치인들은 누군가의 일반 국민들의 의사를 대표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경악하고 함께 분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안 걸릴 거야. 소란을 폐지했을 때도 바로 유사 사이트 생겼고요. 거기에 회원들 엄청 가입했고요. 다시 그게 텔로 가니까 또 텔로 같이 이동해서 그것들을 공유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요. 박사방 운영자 한 명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26만 명 회원 그리고 돈을 주고 그 영상을 사본 돈을 주고 그 영상을 사주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처벌은 어디까지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8672님도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연구하다 날 새겠어요. 그런데 베풀어줄 온정은 필요합니까? 이런 얘기 하셨는데 어디까지 처벌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그 3법에 담겨 있는 그 내용대로가 이번에 꼭 이렇게 고통스럽고 엄청난 충격들을 받은 이 상황이 어쩌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데요. 3법의 핵심이 뭡니까? 그럼? 아까 3법의 핵심은 일단 그 다운로드 받는 행위, 네, 그런 부분들을 소지죄로 처벌을 할 수 있게 한다고 하거나 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법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경우에 네. 그 협박이 특수협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 처벌해야죠. 그렇죠. 그 처벌이 안 됩니까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네. 그런 문제들이 상습적으로 될 때는 그 상습범을 가중 처벌하는 네. 그런 내용들 네. 그리고 이런 불법 성착취 영상물들이 올라왔을 때 즉각 조치하지 않으면 그 정보 사이트 관련한 관계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거. 예. 저는 이 부분들이 계속 논의가 되고 있었는데 전혀 진척이 없었죠.
그 이번에도 논란이 됐던 것처럼 실제로 그 법안 소위 이른바 법사위에서 법안 논의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의사록의 일부가 공개됐지 않았습니까? 네. 의원들의 발언들이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전히 일반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냐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면 되냐 예. 이런 온정적 발언들을 하는 비율이 생각보다 많아요? 많습니다. 많아요? 많습니다. 왜 근데 법을 다루는 사람들, 법을 만드는 사람들, 우리 국회의원들은 그런 목소리가 더 많이 영향을 미치는 건지 진짜 속이 좀 탑니다. 박사방의 운영자가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 일베 회원이라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 많습니다. 데이비드 윤님, 일베는 어떻게 해야 돼요? 4397님, 박사가 일베 유죄라네요. 일베 폐쇄도 필요합니다. 2584님이 김학의 사건도 무죄라고 판결 났어요. 이런 사람들이 가볍게, 이러니까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지금 전 사회적으로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제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일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여성 혐오 문제나 이런 문제들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미투나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예, 문제 제기할 때마다 네. 마치 여성 우월주의적 정책을 편다고 네. 예, 그런 비난들을 하면서 아니 여성 우월이 어디 있어요? 여성이 우리 엄마하고 우리 누나하고 우리 동생인데.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이 실제로 이 피해자 주변에는 아버지와 남자친구와 때로는 남편과 동생과 뭐 삼촌과 온갖 그런 가족들이 성별을 떠나서 다 함께 있는 거잖아요. 예. 그 피해자가 망가지면 그 주변 사람들도 고통스럽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왜 자꾸만 분리되는가. 저는 그것의 배경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 26만 명이 불안에 떨고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의 표현들이 어디로 향할까. 이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한 사이트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사이트의 성향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인간적으로 사람들에 대한 혐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모두가 문제의식을 갖고 좀 자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이렇게 문제가 발단이 되는 거죠. 누군가의 인간성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계속 더 심해지는 거죠. 네. 조금 전 법무부에서 N번방 가담자에 대해서는 단체 범죄 조직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습니다. 단체 범죄 조직 이게 가능할까요? 아무튼 열심히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 또 속보에 의하면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FBI 등과 국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범죄 수익을 몰수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근데 경찰은 때가 되면요 항상 하는 말입니다. 항상 국민들이 걱정하고 그러면 이런 말을 해요. 법무부에서도 검찰에서 경찰에서도. 그리고는 진행이 안 됐잖아요. 그죠? 그래도 2015년에 소라넷 사이트가 몇십 년 만에 폐쇄가 됐죠. 네, 그때 네덜란드와 아마 공조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됐던 거고요. 네, 그때 진선미 의원 잘했습니다. 실제로 N번방 이거 관련해서도 지금 텔레그램 그 부분이 저희가 사생활 노출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극도의 공포 때문에 사실은 텔레그램이 일정 부분 인기를 끌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렇게 보안이 유지된다는 것으로 이런 또 어마어마한 범죄가 만들어졌는데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그 국제사법 공조를 꼭 좀 이루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랑난감님, 피해자 인생은 망쳐놓고 가해자 인생을 보호하다니요. 기가 막히네요. 그렇습니다. 스텔님, 피해자들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가해자들의 인생은 고통스러울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중요한데 여가부 장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조금 들여다보셨죠?
그렇습니다. 지난 2018년 3월 때부터 계속 피해자 지원책을 강화했고요. 네. 그래서 센터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꼭 얘기해드리고 싶었는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만들어졌고 강화됐습니다. 네. 그래서 24시간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 안에서 1366으로 신고만 하시면 상담과 삭제 서비스와 무료 법률 상담, 의료비 지원, 보호시설 연계, 사후 모니터링까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고민하고 있는 사람은 1366을 눌러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피해자들도 너무 어린 상태로 본인들이 뭔가 원인 제공을 했다고 공격을 받기 때문에 네. 본인 탓을 하면서 연락을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가슴만 끓이지 마시고 이쪽에 전화를 해서 전문가들의 상담을 지원을 좀 받아보십시오. 그쪽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디지털 를 없애는 인터넷에서 지우는데 전문적인 지원을 해줄 겁니다. 그 부분도 있고 검찰과 경찰 이런 부분들도 다 연결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좀 피해자들이 당신 탓을 하지 마세요. 본인 잘못이 아닙니다. 네. 호주제 폐지 그리고 그다음에 친권법 개정, 여성 인권을 위해서 큰 걸음을 계속 해오셨습니다. 소라넷 폐지도 있었고요. 2017년엔 불법 촬영 예방법 이렇게 계속 그 여성 소수자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훌륭하십니다. 아닙니다. 저 진짜 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네. 늘 제 탓을 안 하려고 하는데 욕을 먹어서 없애려고 그랬는데 조금 나아지고 있어요? 개선되고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꾸만 신종 범죄가 만들어질 뿐이지 개선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6시에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